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부터 알아볼게요. 월세계약 주의사항 첫 번째는 주인과 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인분이 계약 당시에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두 번째는 계약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물건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안되겠죠? 물건의 하자 여부를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전제품은 잘 작동하는지, 누수 문제나 소음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월세계약 주의사항 세 번째는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계약입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첫 번째는 월세도 마찬가지이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해당 물건의 주인이 맞는지, 근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60% 이상 설정된 주택이라면 어떠한 말에도 속지 마시고 전세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에 이 점 꼭 유념하세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두 번째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대부분 사실관계를 체크하셨다면 다음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세 번째는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체크하시는 겁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통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는 하자보수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도 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네 번째는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하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때 현금으로 하기보다는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할 시 이렇게 계좌이체로 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유념하세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다섯 번째는 잔금 시 다시 한번 집을 체크하자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집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체크하셨지만 잔금 시에도 다시 한번 집을 체크하셔서 달라진 점은 없는지,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체크하시고 잔금을 지급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잔금 시에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여섯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셨다면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이사를 하자마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매계약입니다. 실거주용으로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매매는 월세나 전세에 비해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를 진행하기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소송을 거쳐야 되는 만큼 불편합니다. 따라서
계약할 당시 특약으로 물건의 하자가 발생할 시 어떻게 금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당시부터 하자 문제로 매매 금액을 감액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용으로 매매 계약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에게는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특히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 이 금액을 매매 가격에서 공제할 것인지 등을 매매 당사자 간에 조율을 하여 매매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특약사항을 잘 써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그리고 매매 계약 시에도 특약사항을 양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하여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특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가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잘 작성하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정산하면 이제는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이 돈을 내야 되는데 조금 아깝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해당 부동산이 일반 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 과세자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첨부해서 부동산 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 돈도 굉장히 아까우실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일반 과세자든 간이 과세자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주택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자료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